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은 확실히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를 기대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등될 걸로 기대되거나 이렇게 좀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오늘 특징 주들은 바다 그리고 에너지 이쪽에서 많았죠. 해운주 페노션 대한해운이 수급 강자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가스공사의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철강주 휴스틸은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했죠. 한편 클로봇이 요즘 로봇주 중에서는 기세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빛레이저, 피롭틱스 다시 반등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는데 바로 곽유정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HJ 중공업, 중공업. 네, 한번 볼까 하는데요. HJ 중공업이 오늘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거래일부터 조선 방산 종목들이 불기둥을 또 세우기도 했었고, 또 전거래를 어차피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 이제 부분들이 사실 조선 쪽 업황에 대한 부분들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HJ 중공업이 다른 이제 조선주들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가, 덜 부각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일의 상한가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는 수준이었고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를 쏘아 올려주는 그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향후 HJ 중공업 역시도 미 해군 MRO 수주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 이런 이제 군함 관련해서 협력을 도모하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감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이제 군함 건조를 할 수 있는 조선사에 방문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지난해 12월 달 성박법을 발의한 상원 의원 역시도 미국의 또 필리조선소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들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그런 사전 답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이슈상으로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런 미 MRO 사업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또 견제하기 위함 그리고 해상 패권을 역시 장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이 2023년도에 추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런 해군력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2054년도까지 무려 한 1,500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신조 군함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이런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앞서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함정 정비 협약을 하나오션보다 이미 앞서서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도크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이런 이제 조선사와 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HJ 중공업이 이제 K조선과 같이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추후 HD 현대중공업의 그런 협력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런 이제 관련된 함정 정비 협약 관련해서 체결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좀 경쟁자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환호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HJ 중공업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해군 쪽 관련해서는 MRO 사업 수주도 따낸 과거 이력들도 있는.
데다가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등의 그 다양한 특수선 건조 이력들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미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부터 지금 오늘까지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들도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팩트를 한번 강하게 줬기 때문에 네. 이 조선주 랠리가 지금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HJ 중공업도 같이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제 사이클을 타게 될 가능성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지 않나라고서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HJ 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정말 뭐 상한가 다음 날인데도 양매수 러브콜 강하게 받았다는 건 확실한 임팩트가 될 수 있겠고요. 업황도 개별 기대감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창희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셀비온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방사선 의약품 개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앞으로 이 방사선 의약품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시장이고요. 2033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비온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약이 전립선 그 치료제인데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글로벌 치료제가 노바티스 플루빅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작년에 이제 1년 만에,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고 1년 만에 매출이 1조 원 이상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약품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럼 셀비온이 만약에 임상이 잘 성공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머크사의 키투르다 제품하고 병영 치료로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셀비온의 어떤 기업 가치, 기술력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이게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이번에 인하를 했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면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것보다는 좀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보시면 알테오젠 신고가 오늘 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셀비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가 크게 이탈하진 않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 셀비온이었습니다. 이 머크의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시험 소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좀 나온 지 좀 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리 하락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환경 관련해서 바이오 업종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먼저 대표님, HJ 중공업 한마디는요? 네, 미 MRO 분야 새내기 등장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내기다운 모션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HJ 중공업입니다. 본부장님, 셀비온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차세대 제약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세대 이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셀비온의 반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표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 지난해 이제 6월 달 상당히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당시에 대왕고래 관련 이슈로 한국가스공사가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거의 한 달 내내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2월 달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이 탐사 왔었던 이제 운반선들도 지금 다 철수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향후 뭐 이제 층층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래서 향후 메이저 뭐 석유 회사들이 같이 또 이런 탐사를 하자 한다면은 언제든지 정부는 이제 열어두고 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에는 모멘텀이 소멸이 되면서 지난해 올렸었던 주가가 결국에는 되돌림이 지금 다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테마 손바뀜이 나와준, 사실 대형주라서 테마단에 이렇게 움직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아 싶을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또 테마 탔을 때는 한국가스공사처럼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테마 손바뀜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어느 정도 탈출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지는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유효한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왕고래랑 지금 이 알래스카 LNG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관련해서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과거에도 트럼프 1기 정권 때도 추진했었던 프로젝트였었는데 역시나 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이제 행정부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마어마한 또 그런 자금이 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LNG를 지금 또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쪽에 LNG를 뭐 수입하는 그런 조건들 네. 대신에 이런 프로젝트에 또 우리나라가 또 가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조건을 걸면서 외교적인 그런 강화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게 오늘 뭐 대부분 가스관이나 철강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와줬고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의 그 트럼프 1기 정권 때 네. 이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에 이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 회사와 MOU를 체결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MOU를 또 2번 정도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중단이 됐고 사실 성과 자체는 미비하게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한국가스공사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그 컨소지엄을 형성을 해서 같이 또 재차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와서 대왕고래 때도 한 달 정도 올랐는데 트럼프 지금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을 때 단기적인 상승세가 일단은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 기회,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매물대 구간대까지는 기술적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기술적인 흐름을 네,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11월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시세가 다시금 반등세로 돌아와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4만 원 구간인데 한 4만 7천 원, 4만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추가 시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구간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가 배턴 터치했고 히스토리가 있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47,000원에서 8,000원대 매물대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네, 클로봇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로봇주들에 대한 오늘 좀 주가 상승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로봇주들이 움직일 때 관세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반응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그러니까 바이든보다 더 많은 제조업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다라면 차라리 관세 내고 싸게 수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는 전통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 네.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봇이 뭐 삼성, 현대 등 대기업하고 어떤 협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이제 클로봇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두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세를 본다라면 주가는 최근에 로봇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큰 조정 없이 오늘 다시 한번 고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는 거 본다라면 전 충분히 2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과 클로봇 살펴봤습니다. 하반 경지를 확실하게 해줬고 2만 원 선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본부장님, 클로봇 한마디는요? 네, 로봇도 이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에 역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한국가스공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탈출 기회일까, 매수 기회일까? 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인 건 어쨌든 기회입니다, 둘 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보죠. 대표님,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좀 가벼운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한빛 레이저라는 중소형 네.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기업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지난해 8월경이었죠.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이 기업이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배터리 그런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레이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새길 수 있는 그런 레이저 기술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자체는요. 이런 레이저 장비들도 만들고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자동차 그런 이제 부품과 관련된 장비를 또 제조를 하고 있어서 상장 당시 시장에서 한번 크게 부각이 한번 됐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후로 주가 낙폭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장 환경이 지난해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단비 같은 테마성으로 이슈가 엮이게 되면서 거래량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그 지금 대왕굴에서 LNG선으로 간 한국가스공사처럼 테마 손바뀜이 지금 나타나주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들어왔었던 이제 테마 중에서 강력하게 들어왔었던 테마가 유리기판 관련 테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에 스크라이빙 커팅 기술을 이제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그러면 이슈가 엮인 건가? 라고서 봤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배터리가 이번 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이제 SDI가 지금 삼성 SDI가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또 배터리도 만들고 있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삼성 SDI에서 공개된 그 4680 그 원통형 배터리 그런 시리즈들도 인터배터리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의 그런 관련된 레이저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또 이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8%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내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갭상승으로 떠서 또 출발하게 될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마만 하더라도 전기차 테마, 유리기판 테마,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에서 상승세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 또 다시 엮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지금 복합 모멘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실적 자체는 지난해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 상승세가 막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기업을 매매하고 있는 주체들 자체도 단기성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주체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구간들도 함께 살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계단식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21선,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인데 지금 지지받아주면서 눌림목에서 반등으로 가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미 앞서서 이제 매매했었던 주체들 있죠. 2월달 매매했었던 주체들이 아마 내일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거래량은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한 뭐랄까 각인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고 볼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에 오늘 베스트 30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 한빛레이저였는데요. 테마가 겹쳐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롯데케미칼에 오늘 유안타증권이 상당히 좋은 내용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한 4.9% 늘어난 19조 한 4천억 정도, 4.9% 감소한 19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은 2,200억 그 적자에서 흑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흑자를 보여준다라면 3년 연속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를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가 중국이 계속해서 대규모 부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양해를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작년 하반기서부터 중국이 부양을 하고 있고 뭐 이고한신 정책이든 뭐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화학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유가는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틸렌 수급 개선도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롯데그룹이 약간 유동성 문제가 좀 있고 그 유동성의 가장 핵심적인 게 롯데케미칼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롯데케미칼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롯데케미칼만 좋았다라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화학주가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일단 긍정적인 것도 바라보되 아직은 마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부장님과 롯데케미칼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을까? 이 점도 궁금한데 결국은 그룹사의 이 유동성 리스크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정리해볼게요. 대표님 오늘 한빛레이저 한마디는요? 네, 이 기업이 판무파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썸만 탈까요? 라고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결혼까지는 아니고 결혼까지? 네, 연애까지도 생각하면 아니고 안 되고, 네. 잠깐 스쳐가듯이 썸만 타자. 단기 트레이딩 썸만 네. 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레이저였습니다. 본부장님 롯데케미칼 한마디도 좀 네. 기대해도 될까요?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앞서 말씀해주신 리스크 끝까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